김연경 선수가 되게 대단한 게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할 때 너가 뭐 연봉 킹이야? 너는 혹시 무슨 일 하니? 언니 저 직업 있어요. 아니 더 스파이크를 누가 저렇게 찍어요? 약간 더 스파이크가 아니라 무슨 아모레퍼시픽 그래요? 네, 화장품 광고 같잖아요. 약간 흉내시장이 있어요. 얼마나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그거 들으려고 온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돈이 굴러가는 스포츠 이야기, 오늘도 머니그라운드 함께합니다. 저는 빅 MC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실내 스포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자 배구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스포츠 여자 배구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여자 배구 좀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배구가 인기가 제일 많은 프로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교수님 어렸을 때면 그때가 언제인데요, 프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시 고려증권이라는 팀도 있었어요. 고려증권이요? 그러고서는 이제 약간 좀 배구 인기가 좀 가라앉았다가 요즘에 다시 또 막 인기가 있는 거, 특히 여자 배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연경 선수가 예능 하잖아요. 네네. 배구 예능. 그 인기 되게 많아요. 네. 그거 보세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계속 보고 있고 다 챙겨봤어요. 어때요? 배구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 과연 배구라는 종목을 재밌게 다뤄줄 수 있을까? 예능과 이런 스포츠의 감동을 같이 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잘 담겨주고 있고 김연경 선수의 특히나 카리스마 있는 모습. 네, 카리스마에 막 역정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제가 잘 포장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마치 운동선수가 아닌 뭐 직장인들이 느낄 때에도 마치 나에게 질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보면서 뜨끔할 때도 많고, 아, 정신 차려야지, 야, 네가 해야지, 누가 해, 막 이런 마치 나에게 하는 그런 얘기들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시원하다, 진짜 맞아요. 속 시원하게 한다, 막 이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배구 선수들 정말 웬만하면 다 키가 크시잖아요. 네네. 키가 커서 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구를 해서 키가 커지는 거예요? 보통은 키가 커서 배구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래요. 이제 좀 어릴 적부터 뭐 농구나 배구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는 스포츠를 하면은 좀 성장판이 자극이 돼서 내가 클 수 있는 키보다 조금 더 한 5cm 이상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운동을 안 했으면 한 170 후반 정도에 머물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까치발을 들어야 되고. 여자 배구가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좀 있을까요? 그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여자 배구 관중이 총 34만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부 경기가 25만 명 정도가 들었었거든요. 시청률 같은 경우도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1.25%가 나왔어요. 예. 근데 1.25% 높은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채널 시대에 제가 보도 채널에 있는데요. 저 뉴스보다 잘 나옵니다. 네. 지난 시즌의 시청률 1.25%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았던 시즌은 코로나 시즌. 이례적인 그 시즌을 빼고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린 시즌이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렇게 추운데 왜 이 겨울에 배구는 할까? 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참신하죠. 참신한 질문을. 네.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배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혹시라도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해가 많이 찐다면은 저희가 또 뭐 패스를 하거나 했을 때 공이 높게 떴을 때 맞네. 시야에서 가려질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배구가 다른 스포츠들이 많이 안 할 때를 노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야구와 축구가 많이 그쵸, 하지 그쵸.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구랑 네, 축구가 네, 인기가 더 그쵸. 많다는 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여름에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농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자 배구가 이렇게까지 흥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국제 무대,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의 좋은 단결된 성적들. 모습들이 잘 노출이 되면서 성적을 냈던 그 부분이 좀 대중들에게는 많이 어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간의 어떤 이런 우정 그런 것들도 같이 느낄 수 있고.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좀 많은 좋은 성적들을 냈어요. 맞아요. 런던 올림픽, 인천 아시안 게임, 리우 올림픽을 지나서 이제 도쿄 올림픽까지 이제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좀 국제 대회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맞아요. 팬들의 유입도 많아졌고 또 선수들 여자 배구 선수들이 팬 서비스도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상황들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는 종목이어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게 아닐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배구 그리고 돈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고 싶거든요. 처음 입단했을 때 그때 연봉 기억나세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2,4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2,400만 원? 네네. 오. 1년에. 그래서 월급이 한 첫 해 16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찍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떠셨어요? 그때 받았을 때 어떤 기억하셨어요? 뭐 많다, 엄청 적다. 컸죠. 엄청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냐면 19살에 이제 19에서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갔던 거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힌다는 게 사실 와 이렇게 큰 돈을 막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와 이걸로 뭐 하지? 막 이런 뭐 하셨어요? 생각이 뭐 하셨어요?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CD 플레이어를 샀던 것 같아요. CD 플레이어요? 첫 월급으로 제 기억에는 시대가 살짝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이제 뭐 CD 플레이어를 쓰던 시절이어서 아이돌 뭐 G.O.D나 막 이런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나름의 흥청망청 썼어요. 160만 원 가지고. 네. 그런데 그 160만 원으로 시작한 선수께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연봉을 올라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단을 했을 때는 프로가 아니었어요. 저는 실업 리그 슈퍼리그 맞네. 출신으로 입단을 했다가 프로화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단위가 뭐 1000단위, 뭐 2000단위 그래서 제가 FA 전 시즌에 연봉이 한 6,300 정도였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FA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저희 언니 세대가 이제 FA 첫 번째였고 제가 두 번째 해 때 이제 처음 FA를 맞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1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엄청 큰 이슈였죠. 그쵸. 사실 그게 이제 남녀 합쳐서 거의 연봉 네, 탑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이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사실 체감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와 그냥 되게 좋았고 한편으로는 막 사람들이 너가 뭐 연봉 킹이야? 막 약간 이런 말들을 해주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부담도 있었어요. 네. 그럼 CD 플레이 160에서 CD 플레이였었는데 네. 1억 5천 되면 뭘로 바뀝니까 이 플렉스가? 차를 바꿨죠. 차를 바꾸셨어요? 차를 바꿨죠. 그래 음악 차에서 들으면 되지. 좋은 스피커로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차가 없었는데 차가 없으셨어요? 네, 아예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를 이제 이걸 사라 해서 그때 처음 중고차를 샀었죠. 그 연봉 퀸 되시고 중고차 사셨다고요? 네. 왠 첫 차니까 아버지가 너 처음에 막 끌고 다녀라. 막 사고 막 내고 다니라. 왜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막 끌고 다니라 이래갖고 근데 정말 막 긁고 다녔어요. 막 긁고 다니셨어요? 정말 많이 긁고 다녔어요. 사고는 안 냈지만 나오면서 막 문짝을 하나 해먹고 막 이런 적이 많았어갖고 아빠 말이 맞았구나 이랬죠. 근데 리그의 인기가 조금 높아졌다는 걸 선수 생활하면서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대우가 더 좋아졌다거나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느끼셨어요? 우선 선수들의 연봉이 많이 올라갔죠. 예전에 그래요?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샐러리 캡이 있지만 이 샐러리 캡을 100% 소지는 거의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9%까지 진짜 꽉 채우는군요. 네, 꽉 채운 구단이 있을 정도로 뭐 배구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선수의 연봉과도 이렇게 직결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샐러리 캡 때문에 어떤 한 선수가 이제 많이 가져가고 그런 구조는 되지 않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양효진 선수나 강소희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이제 8억. 맞아요. 저도 기사에서 말한 것 같아요. 8억 연봉 시대 열렸다 이런 거. 네. 8억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는 사실 그 안에서 조정이 됐을 때 한 선수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8억이에요. 그 이상은 더 줄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제 샐러리 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선수 보수 한도 총액이고 그 중에 한 요소가 샐러리 캡인 거고요. 저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프로면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잘하면 주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경기를 볼 때 결과를 모르는 게 재미의 요소잖아요. 말 그대로 결과의 불확실성이 스포츠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팀이 돈 엄청 써서 잘하는 선수들 다 데려다가
우승하고 그런 것도 맞고 한 팀이 쓸 수 있는 연봉의 상한을 두는 거죠.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는 셀러리 캡이 21억, 옵션이라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6억 원, 그리고 승리 수당이 3억 원이 측정이 돼 있어요. 다 합치면 30억. 30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선수 연봉도 나가고 인센티브도 나가고 승리 수당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셀캡 때문에 막 손해 보거나 그런 선수도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제일 유명한 일화는 김연경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이제 해외 리그 뛰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할 때 이미 흥국생명은 샐러리캡 소진을 너무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왔을 때 이제 김연경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 3억 5천이었는데, 사실 김연경 선수 그 시절의 실력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셀캡을 다 줘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좋은 기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흥국생명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린 선수들,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너에게 한 6억 5천 정도로 맞춰줄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니라고 했을 때 김연경 선수가 되게 대단한 게 그걸 원치 않는다, 나는 대신에 내가 적게 받을 테니 선수들과 함께 가고 싶다라면서 네, 이제 3억 5천에 이제 시즌을 뛰기도 했었죠. 그럼 이 셀러리 캡 때문에 뭐 리그 안에서 생기는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막 이 선수가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류의 분위기는 어때요? 한가는 막 그런 말들도 있었죠. 이 선수가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내가 얘 때문에 뭐 연봉 많이 못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구단 입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해요. 선수는 더 원해. 나는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구단은 미안해, 우리가 셀캡 때문에 라면서 이제 올려주지 못하는 너무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진짜로 이제 셀캡 때문에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맞기도 하지만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수뇌부들은 그런 얘기를 할까? 네. 안 된다고만 해 맨날. 네. 근데 그런 우리나라의 연봉이 세계적으로 막 전반적인 다 수준을 보면 뭐 낮은 편은 아니라고,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특히 뭐 여자 배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남자 배구 선수들도 좀 세계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받는 뭐 최고 연봉이 뭐 지금 여자분은 뭐 8억이고 남자분은 12억의 선수가 있지만, 이 8억과 12억의 숫자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 대비 높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많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뭐 올림픽에 4강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하는 이런 좋은 성과들을 냈을 때는 그런 논란들이 많지 않은데, 김연경 선수 은퇴 이후에 지금 VNL이라는 뭐 세계 대회에서 강등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선수들의 연봉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좀 팬분들이 이거는 너무 거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 또 해주셨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을 갖다가 논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즌부터 2억 원씩 매년 2억씩 좀 이렇게 감축을 해서 5년 동안 이제 10억을 좀 다운시키자라고 모두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하성희 선수도 인기가 정말 많았고, 인기 많은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 있죠? 누구나 다 알만한 김연경 선수가 있고, 뭐 김연경 선수는 뭐 배구 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너무 좋아해주는 선수고, 뭐 이소영 선수, 뭐 황민경 선수, 그리고 뭐 김희진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좀 팬덤이 되게 크고, 이소영 선수가 뭐 GS칼텍스에서 정관장으로 이적을 했을 때 구단 멤버십을 구매를 하는 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뭐 관중 수도 늘어나고, 이소영 선수가 IBK로 이적을 하면 그 팬덤이 이제 다 따라서 IBK로 이제 같이 이적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그런 거에서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지금 잡지도 저 뒤에 김연경 선수랑 김희진 선수 있어요. 정작 지금 저쪽에 하성희 선수 거도 있는데 기억나세요? 저 사진 별로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진이고. 왜요? 아니 더 스파이크를 누가 저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원래 더 스파이크는 약간 코트에서도 찍었어요. 심지어 유니폼을 입고 저 날에. 근데 감사하지만 좀 부끄러운 사진이어서. 약간 더 스파이크가 아니라 무슨 아모레 퍼시픽. 그래요? 너무 화장품 광고 같잖아요. 약간 에스콰이어. 약간 이런 광고 같아서. 아니요,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팬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여자 배구 팬들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진짜 열성적이세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 팬분들한테 너무 시즌 때마다 매 경기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너는 걱정이 돼요. 일은 안 하니? 아니 너무 걱정이 돼서 막 물어봐서 너는 혹시 무슨 일 하니? 언니 저 직업 있어요. 내 기준에는 아니 직장인들이 어떻게 맨날 경기를 보러 올 수 있지? 항상 늘 걱정이었어요. 일을 안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보다 돈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좀 열성적이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일 카페, 팬 미팅, 우와. 팬들이 막 커피차를 보내줘요. 체육관으로. 참 이런 문화들이 신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얘네가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좋아서 한다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고 이런 게 착하셔서 그래. 몇만 원이 아니잖아요. 막 몇십만 원 그쵸, 진짜 맞아요. 많게는 막 한 100만 원씩 할 텐데. 연예인의 팬덤을 네.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 여자 맞아요. 배구는 연예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송희 선수는 이제 언니가 먼저 배구를 했잖아요. 네. 한유미 선수. 유튜브 채널 하시는 것도 이제 네네. 자매로 같이 네, 하시잖아요. 한 자매로 같이 맞죠? 하고 있어요. 사이는 좋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너네는 왜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떻게 식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근데 저희는 물론 어릴 때는 언니한테 많이 구박을 받고 구박으로 살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냐면 언니가 저를 많이 때렸거든요. 많이 어. 때리기도 하고 막 힘으로 막 저를 제압하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20살쯤 되니까 같은 프로에서 같이 뛰고 있잖아요. 네. 서로에게 너무 힘인 거예요, 언니가. 언젠가부터는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언니랑도 상대편으로 맞붙은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붙었죠. 그러니까 언니랑 같은 팀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많이 의식이 됐어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언니가 못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못하는 건 싫어. 막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서로한테 서브를 치는 실수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실수를 하라고 때리지만 진짜 실수하면 조금 마음은 아픈데 내가 득점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또 언니가 실수해서 욕먹는 건 싫고 막 약간 좀 모호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22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그때 올림픽 진짜 4강 신화도 있고 진짜 대단한 선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것도 있으세요? 저는 저희가 런던 올림픽에서 막 강호들을 다 꺾고 16강전에서 이제 이탈리아랑 붙었는데 이겼어요. 3대1로 이기면서 또 8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 마지막 포인트가 끝나고 나서 관중들이 그 엄청 큰 경기장이었는데 와 하는 소리와 이제 웜업존에서 선수들이 막 뛰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사실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서 그냥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엔 그렇게 올림픽 신화를 쓸 수 있었던 황금 세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실업으로 입단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프로. 프로화가 됐다고 하시잖아요. 200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프로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프로화가 되게 되면은 유소년 선수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도 자기가 배구를 계속했을 때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맞아. 전체적으로 경기의 질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 선수들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에 보면은 딱 그 프로화에 맞물린 그런 선수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배구를 보면서 막 쓴소리도 하셔야 되고 비교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방향성이라든지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으신지요? 뭐 여자 배구 전체 그리고 여자 배구를 떠나서 이제 프로 배구 전체의 좀 미래를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모두가 위기라고 알고 있으면은 가장 밑바닥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 어린 선수들부터 뭐 훈련을 하는 태도나 뭐 배구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기본기부터 조금 더 착실하게 한다면은 추락했던 다시 이제 배구의 실력들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8번째 구단이 필요한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8번째 구단이 필요한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8번째 구단을 만들었을 때 운영이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8번째 구단이 생긴다는 거는 그 한 구단을 또 만들 만큼 우수한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8번째 구단이 생기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 8번째 구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수의 풀이 되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8구단에 앞서 차라리 2군 리그 같은 리그를 운영을 하면서 주전이 아닌 비주전의 선수들이 좀 경기를 계속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주전과 백업 선수들의 좀 격차를 줄이고 난 뒤에 8번째 구단이 생겨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2군 제도 이런 것들 다른 프로스포츠에는 사실 거의 있으니까. 근데 배구는 지금 왜 없는 걸까요? 아직 그만큼 뭐 선수 인프라가 좀 덜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인프라적인 부분도 있고 어쨌든 2군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구단에 추가 운영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력도 필요하고 뭐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2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구단들이 좀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져주시면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오늘 저희 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업들은 여자 배구에 뛰어드는 걸까?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한국에서 프로스포츠를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4대 국기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높다고 할까요? 그래요? 남자 배구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데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자 스포츠에 투자한다라는 사회공헌적인 의미 그런 것도 해서 홍보 효과도 있고 많이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7번째 구단이 페퍼저축은행이거든요. 맞아요. 페퍼저축은행이 배구단을 창단하기 전까지는 페퍼저축은행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맞아. 거기가 어디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TV 광고를 막 계속 내보내는 것보다 이 스포츠단 하나를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에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와 이거는 진짜 되게 맞아. 좋은 홍보 효과다 이런 거를 저는 그래도 좀 생각은 해봤어요. 진짜 이제 선수 아니라 위원님 같으신데.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돈이 굴러가는 이야기 머니그라운드 이번엔 배구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